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 방정식 부등식 남았는데 거의 많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할 게 없어가지고. 약간 앞에 있는 최대 최소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좀 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그 방정식 문제는 개념 설명 없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수 13번 보십시오.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를 같게 만들려면 미통이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를 뭘로 만들어? 2x승 만들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역수니까 마이너스만 붙이고 같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뭐 이런 내용이니까 13번은 더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4 곱하기 2에 2x승 마이너스 9 곱하기 2에 x 플러스 2승 플러스 32는 0. 자, 얘를 푸시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이렇게 최대차 소문제에서 비슷한 거 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치환하면 될 것 같죠? 자, 누구를 t로 넣으면 돼? 얘를 t로 넣을 거야. 그러면 좀 정리해볼까? 얘는 제곱이지. 그럼 4t 제곱에 요거 좀 잘해야겠네. 얘 앞으로 나와야 돼. 얼마로 나와? 나오면 얼마가 돼? 4가 되죠. 4하고 얼마? 36 플러스 32는 0 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우선 구합니다. 2차 방정식을 먼저 풀게요.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4 9t 플러스 8은 0이고 8, 1은 8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저 이거 하고 가야 되네요. t가 0보다 어때야 돼요? t범위 커야 되죠. 자, 근데 t가 얼마? 1하고 8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해를 구하시오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왜? x를 구해야 되니까. 그 다시 치환해 놓은 거 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x승이 얼마일 때? 1일 때 x값과 2x승이 8일 때의 x값을 구하면 돼요. 요때 x값은 0이겠죠? 요때 x값은 얼마 됩니까?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문제들이. 자, 그 다음 15번. x 플러스 2의 x승 3의 x승 오, 얘는 x는 마이너스 초과라고 범위를 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이번엔 어때요?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지수가 같으니 뭐가 같으면 돼요? 밑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2가 얼마 되면 성립해요? 3이 되면 성립을 하겠죠. 근데 그 외에 또 있어요. 요 지수가 얼마 되면 0이 되면 뭐의 영승은 항상 1이죠. 1이죠. 그럼 걔도 되는 거 아니에요? x가 0일 때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돼, 꼭. 그래서 x는 1과 x는 얼마? 0. 두 개의 해가 나온다. 잘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서 9의 x승 마이너스 3의 이제 계속 문제가 반복되니까 어떻게 푸는 느낌인지는 알겠지? 얘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뭘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요. 자, 뭐 합니까? 치환하겠죠. 이제 알겠죠? 누구를 치환할 거야?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t제곱이 되고 요 앞으로 3은 이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몇 t예요?
이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t값을 아까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구하면 x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x값을 더하면 되거든.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렇다고 근해 공식을 쓰기엔 좀 별로일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요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가 두 개 있다고 봅시다. 두 근이니까. 근거 계수한 개 한번 써볼까요? t1 더하기 t2가 얼마죠? 3이에요. 그 다음 t1 곱하기 t2가 얼마죠?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된 x값이 알파고 여기에 해당된 x값이 베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t는 3의 x승이었죠? 그럼 t1은 3의 알파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을 대입한 게 t다라고 하면 되잖아. 또 다른 베타가 그 연관된 3의 베타승이 얼마라고 합니까? 이렇게 t2를 3의 베타승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은 더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자, 요거 해볼게요. 얘는 얼마죠? 3의 알파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x를 집어넣은 치환값이란 뜻입니다. 여기다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은 값 하나가 t1, 베타를 집어넣은 또 다른 값이 t2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3의 베타승이 얼마죠? 1이에요. 아, 근데 얘는 3의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승 아닙니까? 얘가 얼마래요? 1이래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 하시는 겁니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 두 근이 곱이되면 요 지수끼리는 합이 되는 거잖아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방정식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이겁니다. 자, 얘가 뭐 하도록 하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시작. 얘 어떻게 푼다고요? 얘기해줘. 치환해, 무조건. 그럼 2의 x승을 뭐라 넣어? t라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요 2 앞으로 나오면 4 나오지? 12t 플러스 얼마예요? k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요 실근이요. t가 아니고 뭐죠? x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근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우선 치환을 해놨으니까 요 t범위 먼저 구해볼까요? t범위는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저 지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0보다 크다 맞습니까? 양수의 t에 이 x는 서로 다른 두 x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의 요 t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수함수를 살짝 그립니다. 서로 다른 두 x값이에요. 알파랑 베타랑 합시다. 하면 0보다 큰 y값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올 거예요. 무조건 다르겠죠? 왜냐면 얘 1대1 함수니까. 그러면 요 나온 알파는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값은 무조건 달라요. 그럼 t는 어때요? 서로 다른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t는 서로 다른 두 수예요. 그죠? 수 중 무슨 수예요? 0보다 큰 수예요. 그러면 t 2차 방정식으로 근으로 다시 요 방정식의 근을 t라고 생각할게.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이에요? 양수근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여러분 최근에 했나요? 서로 다른 두 양수 근의 뭐예요? 부호 맞습니까? 근의 부호를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근해 부호 문제 풀 때 뭐 확인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있어요. 근의 부호. 세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응? 합, 곱, 판. 세 가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판별식만 하면 두 실근이잖아. 양수가 돼야 돼. 두 근 모두 양수여야 돼. 그래서 근의 부호라고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합곱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근의 합, 양수니까 어때? 0보다 커야 되죠. 곱,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도. 됐습니까? 합, 12. 맞죠? 곱, K. 아, K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판별식 씁니다. 짝수 판별식 쓸게요. 36 마이너스 K인가요? 반해주고 맞죠? 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K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 36보다 작아야 되고 얘네들이 공통범위죠.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0 초과 36 미만이라 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겠지?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2차 방정식의 t라는 이 근은 항상 양수를 갖기 때문에 두 무슨 근이야? 양수근일 거야. 그리고 무조건 서로 다를 거야. 왜? x 값이 다르면 t 값은 무조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푸셔야 되는 거 하나하나. 여기서 뭐라도 하나 대충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좀 이해도가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의 활용 갑니다. 읽어볼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만 잘 읽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X 승마리로 증식된대. 한 마리가. 그러면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더니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대요. 자, 어떻게 된대? A의 X승배가 된다고 했지. 그럼 원래 마리수에다 곱하면 되는 거 맞아? 그치? 자, 근데 어떻게 했대? 10마리. 10마리를 배양했을 때 A의 X배 한 게 어떻게 됐다? 80마리가 됐는데 몇 시간이 지났대요? 3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A는 얼마 나옵니까?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밑이 주어지네. 자, 그럼 2의 X승배가 되는 거 맞아? X시간 후에. 그랬을 때 10마리가 얼마 되는? 2560마리가 되는. 그럼 10 곱하기 2의 X가 얼마 되는? 이 시간으로 물어본 거죠. 256이에요. X의 8승입니다. 2의 8승. 2의 8승이 256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8시간 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지수 부등식입니다. 유형 징한이 많네요. 지수 부등식은요, 방정식이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 자, 지수 방정식은 예를 들어 아까 4의 x승은 2의 뭐 x 제곱 플러스 5 얘를 만족시킨다 하면 얘를 2의 2x로 놓고 이게 같다 하시는 거죠. 근데 부등식은 같다가 아니고 크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2의 똑같이 해볼까? 요랬어. 그럼 밑이 똑같지? 그럼 지수를 비교할 거거든? 잘 봐. 얘는 밑이 2인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러면 얘네들이 커질수록 이 값들도 전체 값들도 어때요? 커지는 거죠. 증가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지수도 얘가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EX는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요랬어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그러면 얘네 값이 이 x가 커질수록 y 값은 어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 부동호 방향은 어때요? 바꿔야 되겠죠, 얘는. 요 방향 돼 있으면 지수 범위를 바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결론.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그리고 밑이 0에서 1 사이면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지수끼리 부동호 세우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인 거예요, 부등식. 알겠습니까? 자, 필수 19번 방금 했던 얘기대로 푸시면 끝납니다. 넘어가고 자, 필수 20번 은 그냥 부등식 풀면 될 것 같거든? 그래도 이거 하나 풀어볼까? 20번에 2 곱하기 4의 x승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 이 부등식을 풀래요. 자, 부등식 안 배웠어도 이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치환하는 거 이제 알겠죠? 2의 x승은 뭘로 나? 치환. 계속 나올 거야. 다음번 로그 할 때도 계속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뺄 거 없지? 5t 플러스 2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를 푼다. 단 t는 t범위는 0보다 어떻다? 큰 범위에서 푼다. 자, 그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을 풀자. 우선 풀고 x범위 이따가 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풀면 2, 1은 2, 1, 2는 2,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에요? 바깥쪽이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2니까 t는 작은 놈보단 작거나 같죠. 큰 놈보단 크거나 같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0보다 크다니까 얘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어떠야? 크다로 하셔야겠습니다. 범위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t를 이제 뭐 하면 돼요? 2x로 바꿔서 x범위를 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2의 x는 요거고 2의 x승은 요거겠죠. 자, 그럼 얘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습니다. 여기죠.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2의 몇 승이에요? 2분의 1이. 마이너스 1승이죠. 자, 밑에가 증가함수네요. 부동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꾸는 거죠. 그대로. 그럼 x는 얼마? 이하? 마이너스 이하다. 자, 그 다음 얘도 부동호 방향 안 바꾸고 얘 1이죠. x는 1 뭐다? 이상이다.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정식만 풀 줄 알면 부등식은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1번 x에 아까 이거 방정식에 있었지. 예, x에 얘 풀으래요. 자, 이거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얘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는 거 맞아요? 그거에 따라 나눠 풀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밑이 0에서 어디 사이? 1 사이일 때. 두 번째 밑이 1초가일 때. 자,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부동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위에 부등식을 만들 때. 3x 플러스 1은 얼마? 요거죠. 증가할 때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3x 플러스 1은 요거다. 자, 두 개를 따로따로 나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이항시키면 2x가 4, x는 2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반대니까 2 초과가 되겠죠, x는. 됐어요? 그 다음에 답을 낼 때는요, 이 부등식의 해는 요 조건 내에서 풀었기 때문에 얘랑 걔랑 교집합, 공통입니다. 요 내에서 얘니까. 그럼 봐봐. 0부터 1 사이의 x 중 2가 작은 놈은 겹치는 데가 그냥 그대로 얘겠죠. 수직선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그럼 첫 번째 x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얘는 1초가와 2초가니까 수직선을 살짝 그려보면
공통 어디예요? 여기죠. 따라서 이때 x는 이 얼마다? 초과다해서 답을 이렇게 두 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두 개 남았어요, 유형. 엄청나게 많네요.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이런 걸 잘해야 수학을 잘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풀어낼 거냐. 이게 핵심이 되겠어요. 저랑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러냐? 이게 항상 치환을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아져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치환하는 게 무조건 옳아요. 자, 치환하겠죠? 2x승을 t로 넣습니다. 그럼 얼마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3, 12t 플러스 2k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얘는 뭐였지? 모든 x였어. 그러면 이 t 범위도 생각해야겠지?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t는 어때요? 모든 x에 대해서 t는 0보다 크다야. 그러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지.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모든 실수였으면 이 2차 부등식이 모두 0보다 크려면 그 판별식 쓰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붕 뜨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근이 없다 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면. 근데 모든 양수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다 보니 하기 위한 K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기가 막힌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함수를 그려서 이 함수 중 양수가 되는 부분이 어딘지 찾고 그 양수가 되는 부분부터 뭐 해야 돼?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얘가 어려운 게. 이 K 때문에 좀, 이게 그래프가 고정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축이 6인 이렇게 아래로 이참수가 올라갔다 내렸다 할 거야. 이 K 때문에. 그 조절이 어렵단 말이야. 알겠지? 내가 푸는 요령 알려줄게. 잘 봐. 여기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K가 이런 2창이나 1창에 있는 게 아니고 상수항에만 있죠. 그랬을 때는 미정계수라고 합시다. 모르는 문자를 미정계수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미지수고요. 이 미정계수가 어디에만 있는 경우? 상수항에만 있는 경우는 그 원래 식 있지. 식과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항을 분리합니다. 식과 미정계수항을 분리해서 이항할 거예요. 근데 얘는 기왕이면 양수로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 2K라고 두고 크다지? 쟤 다 넘깁니다. 자, 요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 2K는 상수함수 맞아? Y는 1자잖아, 1자. 선이란 말이야. 2K라는 선 아니야, 그지? 2K라는 선이고, 얘는 이차함수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왜 이걸 분리했냐? 이걸 갖고 얘 성립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2차함수 그래프를 통째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다 들고. 어려워. 근데 얘는, 자, 요 2차함수는 고정해서 그릴 수 있어, 없어? 우변의 2차함수는 고정해서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얘를 고정시켜 놓고 누구를 움직일 거야? 2K라는 선을 움직이면서 찾을 거야. 훨씬 쉬워요. 다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얘만 두고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요 2차 그림입니다.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지. 그 다음 쭉 찾아도 되겠지만 근 구해도 쉽죠. 얘가 얼마예요, 여기가? 0. 여기가 얼마예요? 12예요. 잘 봐요. 이 축이 무슨 축이냐면 T축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쉬워지냐? 모든 양수 T가 어딘지를 우리가 표기할 수가 있어, 그림을. 모든 양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초과해서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워지죠. 요 노란 이 곡선보다 이 K가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있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K가. 여기 걸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있어도 안 되지.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면 걸친 것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된단 말이야. 훨씬 쉽다고 이렇게 푸는 게. 진짜 이것도 개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어떤 부등식의 범위를 특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어려운 경우. 그때 이 K가 있으면 같이 다니기 어렵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라서 얘를 넘기고 한 놈을 고정해서 이쁘게 그려놓고 선만 움직인다.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이 K는 요 접할 때 뭐예요? 보다 초과입니다. 자, 요 축 얼마죠? 6이죠. 6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6 마이너스 36 플러스 72니까 여기 얼마 나와? 36 나오지. 따라서 라인 36 초가면 돼. 누가? K가 아니고 이 K가 얼마 초가면 돼? 초가. K는 얼마 초가면 돼요? 18 초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해설은 전혀 이렇게 풀지 않았죠? 근데 해설 풀이보다 제가 얘기해준 풀이가 1000배는 쉬워요. 얘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최대한 심플하게 넣고 특히 이동해야 되는 그래프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통째로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워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스킬들 많이 배웠어요. 치환한 방법, 치환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술기야. 그지? 산술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분리법. 얘 중간에 갔으니까 좀 어렵고 상수항에 혼자 있는 거. 이 경우가 참 많아. 얘 그냥 두고 얘를 넘겨. 그리고 그래프 고정시켜서 그려놔. 그리고 얘보다 크면 되니까 이 선을 움직여. 얼마나 쉬워. 그지? 생각하기 나름인 겁니다, 수학은. 잘 알아두십시오. 라스트 13번.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다. 어허, 그렇대. 이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75% 감소해. 원래 1이었어, 만약에. 한 장 통과하면 4분의 3이 날아가죠. 얼마가 남는 거예요? 4분의 1이 남는 거죠. 우리 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면 날아가는 게 얼마? 얘의 4분의 3배가 날아가니까 4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러면 한 장 더 통과하면 또 얼마가 남아요? 4분의 1이 또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가 두 장이죠. 그럼 원래 양의 1이라고 보면 원래 양의 한 장이면 4분의 1의 1승, 두 장이면 4분의 1의 2승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4의 n장, n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가 되면 돼? 1024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1024가 얼마예요? 2의 10승. 얘는? 아니, 4의 몇 승이죠?
5승이죠. 그럼 N은 몇 장 통과하면 돼? 5장 통과하면 2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5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그냥 문제 읽고 그냥 풀면 돼요. 이런 놈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스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어쨌든 학원에 돈 내고 오프라인으로 인강 안 듣고 나와서 듣고 있는 이유예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두면 나중에 엄청난 필요성, 엄청나게 효용성들이 높아져.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오늘 뭐 지수함수 그래프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걸 하면서 좀 몇몇 앞으로 수학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을 개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굉장히 좋은 무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기를 장착해야 되겠죠? 그냥 무기 받았는데 집에다 놓고 장식품처럼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진짜예요. 이거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치환. 산술기하는 뭐 최근에 뭐 배우고 있으니까 안다 쳐도 산술기하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그 순간, 언제 써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중요한 거잖아. 그 필요 부분이 뭐야? 양수 범위, 합, 곱 또는 역수식인 경우에 최대쳐서 문제를 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야? 하나로 풀기엔 너무 무겁고 복잡한 문제야, 식이야. 그거를 두 개로 분리해서 쉬운 식 두 개로 따로따로 푼다. 그리고 t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해놨죠? 그럼 t에 항상 뭘 찾아? 범위를 꼭 찾아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빼놓고 가면 항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t범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것들. 얘도 이제 모든 양수 이거 매우 중요한데 그거가 더 중요한 건 이거였다. 이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다를 어떻게 찾냐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t만 하면 얘를 고정시켜 그린 후 이 선을 움직이는 거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저한테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 매우 중요한 도구들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뻥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 지금 뭐 이 외에도 이제 무수히 많겠지만 이 파트만 생각을 해볼게. 아니면 고등수학을 생각을 해볼게. 고등수학의 문제란 문제, 유형이라는 유형, 학생들이 많이 잘 틀리는 부분, 이런 거 캐치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뭐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거겠지만, 이게 저는 몇십 번 했겠어요. 그 문제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저도 풀어봤을 거고, 학생들한테도 풀렸을 거고, 어디에서 어려워했고, 뭘 못 찾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제가 좀 이렇게 확실히 강조할 때가 있어. 강조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배울 때는 진짜 좀 더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죠? 그럼 나중에 진짜 저한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특강만 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겠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지? 어, 그랬을 때 시간 지나고 아 맞다 그 선생이 이거 가르쳐줬지 장난 아니었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반복. 특히 어려운 것들. 어려운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중요하고. 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더 문제 풀 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끝이 났고, 이거 어디까지 했는지 딱 알겠지? 이 RPM도 로그 함수 전까지 풀어 오시고요. 우리의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한 30일인가?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언제 합니까? 그 다음 주 8월 넘어서 저랑 하는 거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 볼 거니까 그 전까지 다 해놓으세요. 시간 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딱 4시 50분 시간 딱 맞췄어요. 이건 오늘 결석생이 있어서